네, 반갑습니다. 푸르밈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푸르밈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단톡방을 하나 운영하는데 거기서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단톡방에서 부동산 관련 이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간혹가다 한 번씩 제가 이제 좋은 매물들을 이렇게 회원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산 롯데캐슬스카이 38평 9억 8천 매물을 받아서 회원들한테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음, 이런 매물을 올리면 꼭 그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그죠? 이런 질문이죠. 음, 그 매물 괜찮나요? 그죠? 꼭 이렇게 물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매물 괜찮나요? 어, 그 매물 괜찮나요에 대한 답변이 참 단편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죠. 그죠? 매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그 투자자에 대한 포지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아울러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에 음,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답변 드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물 괜찮나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먼저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숲을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먼저 시장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래량, 그리고 뭐 미분양, 입주 물량, 뭐 금리, 그리고 심리, 음,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갈지 하락장으로 갈지 크게 큰 흐름을 보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의 큰 흐름을 봤으면 이제 숲을 봤으니까 이제 나무 하나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되겠죠. 매물의 상품성을 봐야 됩니다. 입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입지 분석은 쉽게 말해서 도심 내 핵심지에 위치해 있냐, 그리고 부역대 신평초 조건을 갖추고 있냐, 그렇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매물의 상품성을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의 기준, 가치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시장 큰 흐름을 받고, 어, 그 매물의 상품성에 대해서 받고, 그리고 모든 게 만족한다.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한, 이 매물에 대해서 가치가 지금 현재 적당하냐? 아니면 그 금액이, 가격이, 비싸게 평가되어 있냐? 낮게 평가되어 있냐? 비싸냐? 싸냐?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다? 나의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냐? 시장 흐름도 좋고, 앞으로 상승장이 예상되고, 매물의 상품성도 좋고, 도심 내 핵심지에 위치해 있고, 가치의 기준도 좋고, 적당한 금액이고,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적당한 금액이다. 어, 이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포지션이, 적절하지 않다면, 매수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나의 포지션이라는 것은 자기 분석입니다. 결국 자기 분석. 즉, 내가 이 물건을 보는 이유가 실거주냐, 아니면 투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장기 보유를 할 거냐, 단기 보유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대출을 낼 거냐, 대출 없이 매수할 거냐, 그죠? 나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투자성이나 수익성은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포지션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매수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할 때 기준이 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38평 9억 8천 매물을 올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회원분이 이 매물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이 매물 괜찮나요라고 물은 그 회원분의 감정이입을 해서 이 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은 지금 현재 어떨까요? 거래량은 주춤한 상황이고, 하지만 미분양은 계속 몇 개월째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지난달에는 살짝 올랐습니다. 그죠? 어쨌든 대구 시장만 놓고 보면 좀 감소하는 추세고, 그리고 입주 물량은 뭐 현재까지는 많지만 이제 내년하고 27년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은 앞으로 괜찮을 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매물의 상품성,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매물의 상품성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대구의 핵심 지하철 라인 2호선을 끼고 있고, 그리고 초품화, 그 남산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그리고 대단지, 브랜드, 신축이죠. 그래서 상품성은 A급이다. 그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서 네 번째, 나의 포지션. 이 질문을 한 분의 포지션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음, 포지션을 알 수 없습니다. 저한테 코칭을 의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뭐 장기 보유를 하려고 하는지, 단기 보유를 하려고 하는지, 대출을 끼고 매수하려고 하는지, 뭐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파악이 되죠. 저는 일단은 나의 포지션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보류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건너뛰었었죠. 가치의 기준.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38평 9억 8천 이 매물 괜찮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9억 8천이 현재 금액으로 매수하기 괜찮냐? 아니면 좀 비싸냐? 아니면 좀 싸게 매수하는 금액이냐?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의 핵심은 음, 가치 분석. 가치 분석을 하고 싶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음, 가치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치 분석. 싸냐 비싸냐 이거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매물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가치 비교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 비교 분석. 즉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비수성구 대장급 아파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파트와 가치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뭐냐? 결국엔 한 급지 위의 수성구 대장급 아파트와 서로 가치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가치 비교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두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하고 비교해보자.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수성구 대장과 비수성구 대장의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수성구 대장은 힐스테이트 버머 16억 2천만 원에 작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33평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비수성구 대장은 39위네요. 남산 롯데 캐슬 센트럴 스카이 8억.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다? 음, 더블 차이가 난다. 금액이 더블 차이가 난다. 그죠? 24년입니다. 자, 그러면 24년만 보면 안 되겠죠? 23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3년. 역시나 수성구 대장은 힐스테이트 버거입니다. 15억 5천만 원. 그죠? 그리고 역시나 비수성구 대장은 남산 롯데 캐슬 센트럴 스카이입니다. 7억 7천만 원. 역시나 금액은 두 배 차이입니다. 대략 두 배 차이입니다. 24년뿐만 아니라 23년도 그렇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22년 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22년. 역시나 수성구 대장 힐스테이트 버머 15억 6천만 원.
요번에는 비수성구 대장이 남산 롯데캐슬이 아니네요. 청라 힐스자이 8억 2천만 원. 어찌되었건 금액 차이는 2배. 22년에도 금액 차이는 2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년 수성구 대장, 힐스테이트 버머가 아니네요. 경남타운입니다. 힐스테이트 버머는 2위에 위치해 있네요. 경남타운 17억 7천. 비수성구 대장 역시나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입니다. 9억. 역시나 금액 차이는 어떻다? 2배. 그죠? 2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33평 기준 수성구 대장급 아파트와 비수성구 대장급 아파트 간의 금액 차이가 몇 배? 2배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죠? 2배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죠?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38평이 적당한 금액이냐? 그게 궁금한 거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수성구 대장급 아파트인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38평과 수성구 대장급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버머 역시 대형이 있습니다. 43평의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38평 24년 8월이 마지막 거래입니다. 9억 3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9억 3천. 자, 힐스테이트 버머 43평 24년 역시나 24년 8월이 마지막 거래입니다. 21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죠? 비슷한 같은 24년 8월에 같이 거래가 됐네요. 오히려 비교하기가 더 정확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38평과 43평. 평수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대형이지만 평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뭐죠? 평당가가 중요하겠죠. 평당가. 그래서 평당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남산 롯데캐슬은 평당가가 2,400만 원입니다. 9억 3천 나누기 38 하면 되겠죠. 2,400만 원이 나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 43평은 평당가가 4,800만 원입니다. 21억 나누기 43을 하면 평당가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확인이 되시죠. 어떻게 된다? 비수성구 대장 아파트와 수성구 대장 아파트 금액 차이가 역시나 2배다. 대형 아파트의 경우도. 대형 아파트의 경우도 역시나 2배 차이가 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자, 현재 나온 매물. 남산 롯데캐슬 9억 8천만 원. 38평 9억 8천만 원. 그리고 힐스테이트 버머 43평 현재 나온 매물이 있다면 비교해보면 되겠죠. 현재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버머 43평 22억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평수가 다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평당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자, 평당가를 계산해 보니까 남산 롯데캐슬은 평당가 2,600만 원, 힐스테이트 버머는 43평 평당가 5,100만 원. 역시나 대략 평균 약 더블, 2배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나온 이 매물 괜찮나요? 이 매물 가격이 적당한가요? 이 매물 가격이 비싸지 않은가요? 이 매물 가격이 혹시 싼가요? 그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된다? 자, 거의 따버리니까 적정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조금 더 싸면 이 평당가가 2,500만 원 된다면 조금 더 좋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질문, 단톡방에서 있었던 오늘 질문, 음, 비수성구 대장급인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38평 9억 8천, 이 매물 괜찮나요? 이 매물 가격 적당한가요? 대한 답변은 뭐다?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답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비싸냐, 싸냐, 적정한 거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버머 힐스테이트 43평으로 잡았고, 그래서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성구 대장급인 버머 힐스테이트 43평, 22억 대비 적당한 금액이다. 음.
남산 롯데캐슬 38평 9억 8천은 현재 적당한 금액이다. 그리고 하나 첨언을 하자면, 추가하자면, 조금 더 깎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조금 더 깎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음, 최근 4년간 33평 기준 수성구 대장급 아파트와 비수성구 대장급 아파트 간의 금액 차이는 2배가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성구 대장급 아파트와 비수성구 대장급 아파트 간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간단하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